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영업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인이 영업하는 장소죠. 그렇죠? 자, 우리 민총에서 공부하시다시피 우리가 자연인의 경우는, 사람의 경우는 뭐가 있었죠? 주소라는 게 있고 거소라는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상인에게서도 영업을 하는 장소, 그러한 것을 영업소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영업소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존재와 활동을 공간적으로 통일하는 일정한 장소, 경영활동의 중심지, 즉 영업소라고 하는 것은 상인의 영업활동의 중심지로서 자연인의 주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활동의 장소적 중심지고, 자, 여기서 보면은 공장 창고, 자, 일정한 결정이라든가 명령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거래를 기계적으로 하거나 사실 행위를 하는데 불과한 공장이나 창고, 이것은 영업 장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는 주소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공간적 내지 장소적 관념이므로 특정한 장소에 있는 점포, 기타 물적 설비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것을 아주 특정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업활동의 장소적 중심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성. 영업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성과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한 경우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계속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매점, 이런 것은 영업소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단위성. 자,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에 의한 하나의 단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어떤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 인적 조직에는 뭐가 있었죠? 상인하고 뭐가 있었죠? 상업사용이 있었죠. 물적 조직은 일단 그 장소를 하게 된 설비라든가 뭐 상호, 간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하나의 물적 조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영업소의 종류는 우리가 극히 상식적으로 다 알다시피 본점과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점을 반드시 둬야 되는 건 아니죠. 지점을 두는 경우는 본점 위에 새로 영업을 확장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점을 둘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본점은 뭐냐면 중심지죠. 그렇죠? 중심점이고 기업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의 중심점이고, 그 다음에 지점은 자, 본점의 지위를 받아가면서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하는 영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느냐. 그래서 지점은 맨날 이 본점의 지시만 받아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영업장소가 상법상의 지점으로서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 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본점으로부터 어떤 지시만을 받고 그러한 경우는 그것은 지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립적인 결정권이 없는 보험회사의 지사는 영업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보험법이라든가 보험해상법 그 수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보험회사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사가 있고, 그 지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험 판매원이 계시죠? 보험 판매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겠다라고 하면 이 보험이 무조건 자동으로 가입된 건 아니죠. 이 보험이 들겠다라고 하면 이 본사에서 이 자료를 수집해서 올라갑니까? 본점에 갑니다. 본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겠다라고 한 것을 보험회사가 받아줄 건지 말 것인지,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인수 또는 영어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인수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의 지사는 어떤 보험을 들게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지사는 영업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장소, 사무소, 매점. 자, 본점 또는 지점의 조직에 있어서 조직 활동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자체는 영업소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지 당사자가 붙인 명칭 이하이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실질 관계를 따져서 그게 영업소인지 아닌지, 이렇게 본점인지 지점인지 아니 지점인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점은 대리상의 영업소이지 본인인 기업의 영업장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점과 지점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으면 지점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라? 본점의 명령을 따라라. 그래서 이것은 주종 관계가 있다. 주종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의 상인이 수개 영업소가 가능하냐? 그쵸? 자, 한 명의 상인이 수개 영업소 가능하죠? 한 명의 상인이 자, 어디 지점? 어디 뭐죠? 예컨대 서울, 부산, 광주, 뭐죠? 대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영업소를 둘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하나의 수개 영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영업하는 경우. 이건 뭐냐면 상인이 1번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낫겠네요. 자, 이거 뭐냐면 이 그림은 여기에 해당 되겠네요. 자, 하나의 상인이 하나의 영업을 합니다. 똑같은 영업을 하지만 이제 지점을 본점과 지점을 두는 경우는 자, 이게 서울에 있으면 이게 이제 본점이 되고 요거는 지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영업을 하나에 하는 경우. 자, 이건 뭐냐면 수개 영업은 뭐냐면 하나의 상인이 뭘 하냐면 자, 여기는 음식점을 합니다. 대학가라고 생각합시다. 대학가에. 자, 음식점을 합니다. 여기는 문방구를 합니다. 여기는 복사집을 합니다. 여기는 서점을 합니다. 다 가능하겠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못하면 누굴 줄 수 있다? 상업 사용인을 두고서 음식점도 하고 문방구도 하고 그 다음에 복사집도 하고 서점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는 각각의 수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수개 영업소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하나의 영업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본점과 지점을 두어서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의 영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영업소인지 아닌지 판단은 그 실질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당사자가 나는 영업소라고 해서 영업소가 인정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태가 정말 영업소로서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요건을 갖춰서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영업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결정해야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영업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한 경우에는 기업은 이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는 여러분들 법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선의 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믿은 등기를 믿은 선의 3자를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형식적 의의 영업소와 실질적 의의 영업소가 다른 경우에 제3자가 형식적 의의 영업소를 신뢰한 경우는 기업은 외관 법리에 의해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반원 원칙. 금반원은 뭡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반하는 걸 할 수 없다. 자기가 한 말씀원자에 반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된 영업소와 다른 경우 그 상의를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의 효과죠. 자, 여러분들 주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소로 뭐가 옵니까? 각종 우편물,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전부 뭡니까? 이 주소가 기준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영업소는 뭐다? 상인의 주소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소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주소처럼 결정되는데, 자, 변제 장소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영업소로 와서 돈을 갚은 거죠. 그래서 상행으로 인한 채무 이행 장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 지배인의 선임 단위가 되고, 그렇죠? 영업소에 따라서 지배인을 한 명씩 뽑는다고 했을 때 각 영업소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 관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영업소에 따라서 상업 등기를 어디다 할 것인지, 예컨대 서울에 있으면 서울도 할 것이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다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소가 부산에 있느냐, 뭐 대전에 있느냐, 광주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 등기 관할도 다르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할 때 여러분들의 관할하는 재판적을 어디서 할 것이냐, 예컨대 서울에 있으면 서울이 기준이 될 것이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관한 그런 재판적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에게 통지가 할 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여러분 주소로 통지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상인의 경우에 대해서 재판이 제기된 경우에 여러분 영업소로,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서류 송달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다지 여러분들의 주소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본 지점에 대한 효과에서 이제 등기 관할 표준 또 똑같죠. 재판적 기준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기준지,
이것은 본점 기준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법을 공부하실 때 하는데, 예컨대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주주총회는 어디서 합니까? 서울 본사 근처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사에서 하거나 근처에서 해야만 주주들이 전부 여기 와서 주주총회 참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주주가 이 주주들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서 미국 LA에서 주총을 하겠다 수입통지합니다. 이건 가능해요? 이거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쵸? 왜냐하면 본사 근처에서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기준지가 본점 기준한다. 그 다음에 비치 장소, 각종의 여러분들 서류를 비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뭐 영업 회계장부라든가 주주총회 소집성이라든가 주주명부라든가 이 여러 가지 서류들을 비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본점에다가 비치를 하고 특별한 경우는 또 지점에다가도 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본점 아니면 지점에다가 비치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점에 대한 효과는 그 지점 거래에 관해서는 지점에 관한 한 본점이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점 거래에 관한 한 채무이행 장소가 된다. 왜? 아까 우리가 지점은 뭐라고 그랬죠? 지점은 약간 독립된 그러한 영업의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일단 지점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장소는 영업소에서 해야 된다. 아니 지점에서 해야 된다. 본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지점에서의 등기사항이 있으면 그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하겠죠. 그 다음에 관할 법원 등기소도 하겠죠. 그 다음에 영업양도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상업등기의 대항력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단위가 되고 지점에 있어서의 등기가 없는 이상 본점에 있어서의 등기를 지점거래에 원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에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지점을 해야지 본점에다 등기를 해놓고 지점에서 해야 될 등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점에 관한 사항은 지점에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밖에 이제 지점이 있음으로써 어떤 특수한 효과가 있는데 어떠한 특수한 효과가 있냐라고 하는 건데 자, 본점 소재지의 등기사항은 원칙적으로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를 해라. 자, 이렇게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으면 지점 딸랑 이거 하나만 등기를 해놓게 되면 이 지점이 정말 이 본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소에서도 뭘 할 수 있냐면 본점에 관한 사항을 등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본점 소재지의 등기사항은 원칙적으로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점에 등기가 없으면 지점 거래는 등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점마다 지배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점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점은 뭐죠? 지배인 선임의 단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점이 10개다. 그러면 지점별로 한 명씩의 지배인을 두게 되면 10명의 지배인을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점마다 지배인의 선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다음 지점 거래. 이건 똑같은 얘기죠. 앞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점 거래와 관련해서는 그 지점 거래와 관련해서는 그 지점의 영업소 또는 지점의 영업소에 대해서 채무이행 장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점의 영업만을 분리하여서 양도 가능할까요? 양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점의 영업만을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업소를 배웠는데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영업소를 배웠는데 영업소는 우리가 말하는 이 주소와 개념에 대응한다. 그래서 각종 영업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사항을 등기할 사항이라든가 일정한 공시할 사항이 있으면 그 지점이라든가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거기다가 등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영업소에 관한 본점이 됐든 지점이 됐든 그 본점이라든가 지점과 거래한 제3자가 채무이행의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재판적 관할의 기준이 되고 여러가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영업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영업소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는 상호 배우셨죠? 상호와 그 다음에 상업장부, 그 다음에 영업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인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일종의 물적 시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상법 총칙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시겠다. 이제 가게를 하나 차려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혹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이 있었다면 그런 아이템을 한번 짜 맞춰서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수업을 들으시면 하나씩 접목을 해보시면 충분히 그다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연상을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잘 잊어먹지 않게 수업을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